2024년 의학 발전에 가장 기여한 인물은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오늘 10월 7일 2024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빅터 엠브로스 미국 매사추세츠대 의대 교수와 게리 러브컨 하버드 의대 교수입니다. 두 교수가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유는 암을 포함한 난치병을 고칠 수 있는 차세대 치료의 키, 마이크로 RNA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이크로 RNA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mRNA라는 이제 메신저 RNA가 이제 세포에다가 어떤 단백질을 만들라라는 어떤 설명서, 그런 유전자 코드를 이제 전달을 해주게 되는데, 이 마이크로 RNA라는 것은 이 mRNA 자체의 역할을 upregulate 시키거나 downregulate 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upregulate라고 하면은 이 특정한 mRNA가 그 프로틴을 생산할 수 있게 더욱더 활발하게 액팅을 시키는 거고, downregulate은 반대로 어떤 특정한 mRNA가 어떤 프로틴을 생성하는 것을 막는 역할,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이 빅터 엠브로스라는 연구팀에서 이 꼬마 성충에서 LIM4라는 마이크로 RNA를 발견했는데요. 이 짧은 단편의 RNA가 이 RAN14라는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밝혔고, 꼬마 선충의 성장에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들인데요. 이 LIN41을 억제하는 것이 이 LAT7이라는 마이크로 RNA가 되겠습니다. 원래라면 이제 기존의 의학계나 이제 과학계에서 알던 것은 이 메신저 RNA 또는 DNA 이런 것들에 의해서만 단백질의 생성이나 억제가 레귤레이션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요즘 잘 나오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를 직접 딜리버리 해가지고 이런 프로틴을 생성을 시키거나 억제시키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마이크로 RNA라는 것은 실제로 그냥 유전자 코드를 전달하지는 않고 이런 mRNA나 DNA 같은 것을 레귤레이션을 약간 사이드에서 조정을 하는 역할을 이렇게 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하지 않고 그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유전자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하나 더 알아내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암을 치료할 때 그 암을 발현하는 여러 가지 세포들의 표면에 특정한 단백질 또는 이제 프로틴 같은 게 이렇게 발현이 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프로틴의 생성을 아예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이제 마이크로 RNA에 있어서 하게 되면은 암을 억제시킬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심장병이라든지 혈관 관련된 병에 있어서 그런 병들을 유발시키는 유전자를 좀 억제시키는 역할, 또는 그런 좋은 유전자가 없을 때 그런 유전자를 부스팅시키는 역할,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기술이 발견이 된 거죠. 이들의 발견, 현 분자생물학이라는 생물학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벨상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로 생각해요. 이 마이크로 RNA는 타겟으로 하는 이 세포의 딜리버리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질환을 극복하는데 사용이 가능한 이 RNA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RNA도 굉장히 훌륭한 기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이런 암이나 지금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옵션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벨 의학상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단지 아직 상용화는 조금 더디게 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의 숙제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더욱더 임상적으로 데이터도 많이 얻고, 또 상용화도 더 많이 시키고, 또 가격도 많이 내리고 해서 더 많은 사람한테 액세서블하게 하는 부분에서 더욱더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숙제를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 RNA가 유전병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의 비하인드 스토리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재밌는 에피소드 한 가지 들려드릴게요. 먼저 엠브로스 교수는 미국 뉴햄프셔주의 작은 낙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던 엠브로스는 명왕성을 발견한 시골 소년 클라이드 톰보에 대한 책을 읽고 과학자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러브컨 교수도 우주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받아 과학자의 꿈을 키웠고, 지노믹 레볼루션, 유전체 혁명에 도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이 두 사람이 같은 연구를 같은 시기에 하버드의 다른 연구실에서 따로 진행했던 경쟁자라는 점입니다.
1980년대 말 엠브로스와 러브콘은 각각 예쁜 꼬마 선충의 발달 유전자 조도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엠브로스는 린포라는 짧은 RNA 단편이 LIN14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러브콘 역시 같은 연구 주제에 몰두하고 있었지만 서로의 연구를 알지 못한 채 독립적으로 진행하던 상황이었는데요. 이후 러브콘은 또 다른 LIN41을 억제하는 마이크로 RNA인 레세븐을 발견합니다. 이때 엠브로스 역시 이 RNA에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엠브로스와 러브콘은 서로의 발견이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버드에서 힘을 합쳐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둘은 유머를 잃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학에서는 경쟁이 꼭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연구를 가속화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에서도 마이크로 RNA 생성과 작동 과정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서 한국인 노벨상 수상 1위 후보로 언급되는 연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대 생명과학부 김빈내리 교수인데요. 여성과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로레알 유네스코 세계 여성과학자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한국인 최초로 레오폴디나 독일 과학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이번에 노벨상 수상에서 고배를 마시게 된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이 노벨상 선정 과정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노벨상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검증된 연구를 수상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김빈내리 교수의 마이크로 RNA 연구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각광받기 시작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또한 RNA 연구에 대한 경쟁은 굉장히 치열한 편인데요. 이미 노벨상으로 받은 수상한 사례가 몇 차례 있어서 더더욱 수상자 선정이 좀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이 김 교수는 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선정된 수상자들은 아주 초기에 마이크로 RNA 존재와 역할을 밝혀낸 분들이라며 잘 아는 분들이 이번에 노벨상을 받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내년도 과학기술 분야 R&D 사업 예산이 좀 삭감되면서 김 교수가 이끌고 있는 IBS RNA 연구단의 일반 연구비 예산도 20%나 삭감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바이러스 유전자를 공략할 마이크로 RNA를 설계하면 이 난치병 치료제로도 개발이 가능하고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 대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 분야인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기초과학 연구에 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엠브로스와 러브콘 박사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을 축하드리며 우리나라에서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탄생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